5월 27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민간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만성중증 호흡기 환자 약 500만 명입니다. 60에서 64세 약 400만 명은 6월 7일부터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1339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26일 0시 기준 60세에서 74세 예약률은 60.1%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을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 2명이 접종을 했다면 최대 10인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들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이 아직은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우주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상반기 중으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라며 1차 접종만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면제하는 것은 역주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한가정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국내에서 접종하는 백신들은 효과와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특히 60대 이상 국민은 접종을 미루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동네 의원의 상당수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직원 수를 오히려 늘린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의협신문이 의원급 의료기관 6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9%가 최근 1년 동안 인력을 추가 고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때문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사 본인은 주당 52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는 답변이 약 70%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감염관리 정책에 따라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늘렸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은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여야 했는데요. 안상준 의협 부대변인은 경영위기에 놓인 동네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와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같은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내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의 7개 학회와 의사회와 함께 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응급 상황에 바로 대처하려면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의 판단과 지도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중증 장애인 등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는 인체에 위험할 수 있어 의료기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를 받고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국회에서 열띤 찬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연간 수술 건수가 200만 건에 달하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대리수술은 112건, 0.0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극소수의 사례만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면 의사들의 방어적인 수술을 유발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는 문제되고 있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공익제보나 자율규제를 통해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주형 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도 CCTV 한 대만 설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행정편의주의라고 꼬집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환자단체 측에서는 국민의 89%가 찬성한다며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역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응급 중환자 수술이 많은 필수 진료과와 비인기과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환자의 선택에 따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끊이질 않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의료계가 나섰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와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는 최근 업무 협력을 체결하고 아동 보호와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의 치료와 심리치유를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의, 또 법률과 시스템 개선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소청과 의사회는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의 공식 수사 자문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이면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의료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혜정 아동학대 방지협회 대표도 아동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료인들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